아직 안 됐어? 안 됐어요. 야, 빨리. 예, 셰프. 여기 보면 셰프는 요리 안 하죠. 스튜 파스타 2개. 그냥 뭐 오더만 읽고. 근데 셰프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일단 그냥 주방에서 애들만 호통만 치고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저 과정이 지휘자가 지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하나하나 다 볼륨 조절이나 템포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서 나중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것처럼 저희 같은 셰프들이 이제 지휘자인데 테이블 왜 뭐 거기에 베지테리언 무슨 뭐 고수는 빼고 되게 디테일한 이런 걸 쫙 불러주면 바로 다른 요리사들이 요리만 하고 저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체크만 하고 내주는 것 같은데 그런 레시피를 다 개발하고 여기에 모일 때까지의 그런 밸런스 그리고 손님들한테 서브해 될 때까지 그 준비 과정들을 셰프가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셰프들이 이런 요리 외에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셰프들이 하는 일. 첫 번째는 레스토랑 기획, 설계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익숙한 주방이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 셰프님 주방. 네, 저희 주방입니다. 네, 저희 주방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주방에는 무슨 배선이나 가스관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안 보이게 치웠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도면에서 시작됩니다. 게임 많이 해보셨죠? 전략 시뮬레이션,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워크래프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빌드 오더를 잘 짜야 되거든요. 유닛들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싸움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 모여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돌아서 나가다가 갇혀가지고 전쟁에도 못 나가고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짜면 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요리를 더 빨리 고객들에게는 최대한 기다리시는 시간을 적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셰프들은 요리만 하고 뭐 그럴 줄 아는데 저렇게 주방을 새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청담 사거리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스토랑 만들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좀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분위기, 네. 뭐 접근성.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로케이션 내지는 투자자도 찾아야 될 거고 내 돈으로 할지 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레스토랑은 셰프다란 말이 있는데 셰프로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컨셉이죠. 컨셉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팔 것인지 그게 바로 메뉴예요. 요리사가 시작하는. 요리사가 레스토랑을 기획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가 짜져야 되는데 어떤 메뉴를 짤까? 파인다이닝 아니면 캐주얼한 레스토랑 하면은 객단가가 정해지죠. 객단가가 정해지면 메뉴 컨셉이 생기는 건데 그 컨셉에 따라 청담동으로 갈지 압구정으로 갈지 남영동으로 갈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요. 그 뒤에 메뉴가 있어야 설비들이 딱 리스트가 생기겠죠. 피자 만들 거면 오븐이 있어야 되고 숯불에 쇠고기 스테이크를 구우면 정말 맛있거든요. 저희가 바로 그 쇠고기 착골 그릴을 써요. 그럼 착골 그릴도 필요해요. 그리고 파스타도 생면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파스타 기계, 매일 계란으로 신선한 파스타를 해서 파스타 기계들이 쭈르륵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그 바운더리에 얹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야죠. 인테리어 업자 만나서 어떻게 꾸며주세요. 아니면은 한 명이 와서 쓰는 비용이 10만 원 정도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인데 고급스럽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셰프의 메뉴에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모든 게 다 하나의 조합이 잘 맞는 퍼즐처럼 제대로 맞춰지는 거죠. 저희 레스토랑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다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셰프복 이게 사실 입체 디자인이거든요. 입체 디자인이거든요. 딱 접으면 접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체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서 셰프복도 레스토랑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하나 그리고 서비스 직원들도 인테리어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중심점이 메뉴에서 컨셉을 잡는 셰프가 시작하거든요. 그게 셰프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셰프가 뒤에서 꼭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레스토랑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손님들은 버글버글한데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게 없어요. 숫자에 약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셰프들이 무턱대고 내가 요리만 잘한다고 이거 얼마에 팔 거야 생각 없이 이 정도 받으면 돼. 근데 생각보다 뭐 식재료 코스트가 높다든지 코스트는 원가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스승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구매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차 한 대 몰고 나가가지고 직접 식재료를 구매합니다. 한 2년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 담당, 원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싸게 식재료 구하는 방법 그런 것도 많이 알고 있었고 뭔가 수익이 남고 그래야 계속 유지되고 계속 고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요리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통설, 리더십이거든요. 주방 아까 보셨죠? 막 그 지휘자처럼. 근데 주방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기가 사실 어렵긴 한데 개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많아요. 건조도 세고 정말 꼴통 같은 애들이 저도 사실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는데 저보다 더 미친놈들이 엄청 많은데 이 친구들을 다 아우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인 셰프들이나 제 제자들한테 제 후배 셰프들한테 하는 얘기가 셰프는 스승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레시피뿐만이 아니거든요. 유튜브 찾아보면 저보다 요리 잘하는 엄청난 레시피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습관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기획들 사실 제가 스승님한테 배운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저만의 강점이 있으면 그걸 더해서 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나보다 더 유명해지라고. 단 네가 더 유명해진 다음에 네가 스승이 누구냐 물으면 그게 나였다고. 저 스승님도 저 같은 제자를 두셔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렇게 계속 제 스승은 김영구 셰프님이셨습니다. 최현석이었습니다. 제 스승은 누구였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의 그런 소울과 정신 이런 것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셰프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 또 절대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멋진 요리를 고민하고 막 만들어도 서비스에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완성은 그들 손에서 마지막 막 릴레이 개조하다가 끈을 끊어주시는 분들이 서비스거든요. 최근에는 굉장히 저희가 서비스를 열심히 하려고 예약을 받을 때 디테일한 상황까지 다 받아요. 그래서 오늘 예약이 몇 명입니다 하고 딱 몇 명 테이블 시간 네임이 다 있는 그 오더지가 이제 고객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디테일하게 알러지, 고수 못 드심, 어떤 분은 무슨 우유를 드시면 안 됨, 그리고 여자친구랑 기념일인데 티라미수에 사랑의 선영아 써달라고 뭐 이런 그런 것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좋은 요리를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서 완성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레스토랑에 와서 즐기시는 건 그냥 맛있게 배만 부르고 가시라는 게 아니고 이 즐거운 시간을 사기 위해서 우리 지배님과 셰프들이 애써서 준비를 하는데 정말 근데 슬픈 건 이런 좋은 서비스 시간을 만끽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칭하는 명칭이 있죠. 뭐 블랙 컨슈머? 진상이라 그러죠.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죠. 그냥 음식을 드시고 예술을 먹었어요. 너무 행복해 이러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정성스러운 그런 노력을 정말 허탈하게 만드시는 분들. 최근에 후기를 봤더니 지배인이 굉장히 저속한 단어를 썼다.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후기가 있었는데 그날 올라왔던 날 매니저한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객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나요? 라고 했는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CCTV를 저희가 그래서 봤거든요. 세 분의 블로그 손님 오셨는데 대포 카메라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대포 카메라는 절대 접시에 가까이 찍으실 수가 없어요. 의자를 굉장히 뒤로 밀고 몇 발자국 뒤에서 찍으셨는데 세 분이서 그걸 하셨더라고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싶으신데 세 분이서 막 여기서 이렇게 각을 계속 잡고 계시니까 저거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라고 했는데 매니저님이 가서 옆 손님이 불편해 하시는데 사진은 앉아서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빈정을 상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빈정상한 거는 자기의 물건을 또 마음대로 손댔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막 거기서 어떻게 했다나 그런 후기를 올리셨는데 서비스 매뉴얼에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갈 때 뭐 잔을 놓거나 커트를 놓거나 음식을 놓을 자리에 고객의 뭔가 소지품이 있으면 정중하게 집어서 밀고 그 자리를 만든 다음에 옮기는 게 매뉴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자기 물건을 함부로 만들었다고 음식 호평하고 서비스 나쁘다고 막 호평을 해요. 그런 손님이 한 분 계셨고 한 번은 부매니저가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왜 거기서 계속 있니? 손님 음식에 정성이 안 들어갔다. 자기가 요식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음식은 정성이 안 들어갔다. 내가 이전에 어떤 셰프의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는 음식이 정성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음식이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돈 못 내겠다. 그래서 내가 매니저한테 야 무전 취식으로 경찰 부르라고 했더니 돈을 내고 갔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이런 전화 예약 전을 못하게 계속 전화를 해요. 30통 40통 막 그래서 받아서 부매니저가 자기 임의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오시라고 해서 그걸 환불을 해줬죠. 제가 그 부부의 매니저를 해고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를 모욕한 사람이거든요. 그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3개월간 정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때로는 불면증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이 음식에 고객의 행복에 집착한 나머지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에 그걸 모욕한 손님을 인정해버린 거였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 사촌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걔가 정신세계가 특이해요.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면 안 웃으려고 꽉 참아요, 걔.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감독이 웃기려고 애쓰잖아요. 그걸 웃으면 감독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시간에 만끽하고 즐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영화면 많이 웃으면 본전 찾는 거죠. 그런 거 즐길 생각을 안 하시고 평가하고 막 그러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맛있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 이거 맛이 왜 이래요? 이태리에서 먹어봤는데 뭐 봉골레 이렇지 않았는데 이 집 된장찌개하고 저 집 된장찌개 레시피가 달라요. 취향과 셰프의 내공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진짜 못한 요리도 있습니다. 못한 거는 다시 해달라고 취향에 안 맞는 건 취향에 맞게 해달라는 게 파인다이닝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뭐 고수 안 먹느니 선영한 사랑에도 우리가 그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걸 평가하고 뭔가 까칠하게 남겨야 그게 미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시간을 사는 거니까 마음껏 즐기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좀 저희를 힘들게 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굉장히 또 기쁘게 해주시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레스토랑을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좀 다른 오너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한 오너분이 아니고 다른 종목을 하시다가 레스토랑을 하면 테이블이 굉장히 객단가가 높으니까 돈을 많이 버실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적거든요. 구조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토랑을 좀만 하다가 그냥 문을 닫으시는데 그때 오셨던 지금 제 팬이 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마지막 날 그 레스토랑 마지막 날 오셨는데 제가 특별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 라비올리를 아까 가방 모양으로 만들었죠. 줄무늬로 해서 이제 열대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열대어 같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분께 요리를 했는데 그분이 블로그 후기에 블랙 테트라 같다라는 후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주방장 할 때였거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 요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밑에 답글을 달았어요. 내가 나중에 레스토랑 오픈하면 초대를 하겠다. 저는 한 번 던지면 약속을 지키는 그런 셰프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레스토랑 오픈할 때 그분을 불러서 대접했던 게 차가운 파스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콜드 파스타가 좀 익숙하지만 전설적인 메뉴였죠.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냉면을 파스타로 만들다니. 그래서 그분에게 줬던 이제 메뉴였는데 그분이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새로운 요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8번을 온 적이 있어요. 7일인데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럼 그분이 딱 들이닥치면 애들한테 야 식재료 없냐? 그래서 그때부터 영감을 막 그래서 잡아가지고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힘들게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저는 그분한테 얼마나 드셔보세요. 저는 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승부근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 3년을 했다 보니까 한 요리 개수가 한 600개, 700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그분이 꽤 유명한 블로거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블로거로 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유명한 셰프가 될 수 있는 큰 은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되고 냉장고에서 소금을 좀 높이 멋있게 뿌리다 보니까 좀 유명해지고 그리고 방송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레스토랑이 또 다시 잘 되게 되고 그런 선순환 과정에 좀 슬펐던 얘기는 이 셰프들 업계 내에서도 방송하는 셰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막 욕을 하는 셰프들이 있었어요. 방송 쟤들이 뭐 연예인이지 무슨 셰프냐, 뭐 방송이지 셰프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요리를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사실 셰프는 백날 입으로 떠들어봤자 손끝으로 내는 그걸로 실력을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요리 먹어보지도 않고 평가절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니까 뭐 이상한 악플,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느니 뭐 소금 뭐 다 버려서 뭐 욕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죠. 댓글을 안 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안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마약과도 같이 멋있는 구등신의 셰프 이런 거 하나 그 중에 하나 찾으면 금과 같은 보석을 발견했듯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방송에 회의감이 들 때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손님들이 있었는데 두 친구거든요. 하나는 어린 아이인데 여름에도 뭐 털모지 쓴다 얼굴이 까만데 아파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놓고 뭐 잘해주면 좀 민망할까 봐 아이스크림 한 스쿱 툭 떠가지고 또 주고 이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픈데 밥을 잘 못 먹는데 제 요리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해준 요리는 다 먹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디자이너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몸이 아프셨대요. 엄청나게 아프셨는데 병원에서 너무 아파서 이 생을 이렇게 아픈 채로 살지 말고 마감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데 저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재밌는 모습들 때문에 본인이 행복해지고 힘이 생겨서 아픈 걸 이기고 그때 막 요리에 관심이 생겨서 요리도 배우러 다니고 저를 캐릭터로 그려주셨는데 그걸 제가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송 내가 요리사인데 사람들 앞에서 웃기긴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나 열심히 했고 사람들한테 이것 또한 음식 외에 딴 걸로 행복을 주는 일인데 내가 이걸 스스로 왜 자주 섞인 그런 평가를 해? 자랑스럽게 더 재밌게 즐겁게 하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소금을 더 열심히 뿌리는 계기를 주시기도 했죠.